안녕하십니까. 강수맘튜브의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노후 준비의 제일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재무 설계,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 우리가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사층제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일 기본인 우리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연금, 직장인이나 일할 때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연금, 일반 보험회사라든가 별도 개인적으로 보장성을 받는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 또 일반 분들은 이제는 뭐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렇게 우리가 사층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그 중에도 기본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돼서 지금 이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한간의 언론에서는 뭐 국민연금이 고갈돼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불안해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항상 국민들의 노후에 이러한 빈곤, 가난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제일 최저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갈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서는 이것이 제일 기본이 되지 아니하고는 노후에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연금이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은 회사로 다니는 분들인데, 일반 회사 다니지 않는 분들은 또 이제 뭐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자영을 하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전체 개인의 역량이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죠. 이거는 뭐 자영을 하시는 분이나 일반 뭐 공무원 연금을 하시는 분들도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연금이,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됐지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공무원 연금도 제도 개선이 돼서 어느 시점, 현재 공무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퇴직할 시점이 돼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비슷한 수준을 맞춰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지금 30대, 40대에서는 나중에 노후에 적어도 우리가 100세 시대는 기본인데, 지금 30, 40대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60이나 65세에 퇴직을 하고 나서 적어도 56, 60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생활할 것이냐. 내 인생의 리스크를 미리 지금 30대부터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 뭐 노후 준비라 그러면은 나이가 뭐 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는요, 여러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직장에 바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정말 준비를 해 가야 여러분들의 노후가 좀 안정되게 행복한 그런 노후를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층제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주택연금인데요. 이 주택연금이 참 우리나라가 잘 돼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잠깐만 이야기 드린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거의 재산이나 일반 노후자금,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유동자금이 거의 없고 대다수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노후에 좀 더 윤택하고 편안한 노후를 생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택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올해 2019년도 3월에 그 주택연금을 주는 것을 보니까 3억짜리, 저때 3억짜리가 되면은 그게 60세, 70세, 80세, 기본이 60세 이상 돼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부부 중에 한 분이. 그럼 70세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달에 그 84만 4천 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70세에 한 달에 뭐 84만 4천 원이 나오면은 뭐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80세 되는 분은 140 몇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부가 그러면 두 분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오래 사시면은 우리가 3억이 아니라 뭐 4억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가 그 많은 초과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받으면은 나중에 정산해서 그건 다 탕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또 만일에 일찍 돌아가신다면은 정산을 공매 처분을 해서 거기 잔액이 남으면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된지 알지 못해서 또 오히려 지금 60, 70대 되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들이 이 집만큼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한 생각이 인식이 있어서 정말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좀 하려고 하셔서 이제는 많이 생각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밑에 후배들이나 자식들에게 그래 복량을 받는 그런 인식들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내가 어렵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노후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듯이 노후에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도들을 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청제 외에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정말 일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50만 원 그러면 현직에서 비하면은 뭐 굉장히 적으니까 아이고 그거 갖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일반 현직에 있을 때 400만 원, 500만 원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자율이 쌉니까? 100만 원 같으면요. 우리가 은행에 10억을 예치해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정말 뭐 10억을 갖다가 은행에 맡겨놓은 것 같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게 되면 첫째로 빈곤 문제, 이제 생활비적인 문제가 돈 문제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되잖아요. 두 번째 병고 문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다는 거, 출퇴근할 수 있다는 이게 사람의 굉장히 그 건강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역할 상실 문제인데요. 아이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이고 역할 상실되는 거하고 또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독고 관계, 인간관계잖아요. 직장에 나가게 되면 동료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아이고 오히려 고독고도 우리가 해소될 수 있는. 그래 이 일이라는 게 돈이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금액이 문제된 것이 아니고 이런 전체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사항인 겁니다. 이러한 소득 그 체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가 정말 그 노후에 나름대로 이 자식을 위한다는 또 아니면은 뭐 어떤 행편에 따라서 그걸 잘 관리를 못한 분으로 인해서 지금 혹독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 경각심을 한번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부부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부교사라고 그러면은 요사이 쏙된 말로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교사가 퇴직을 하면은 부부교사가 하면은 그 한 달에 연금이 뭐 650에서 한 700 정도 나오잖아요. 한 700 정도 나오면 사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면은 뭐 중소기업이라 심지어 뭐 상장기업이라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뭐 부부가 생활하기에 뭐 재무 관계에는 어느 정도 참 안정적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이 그 IT가 한참 그 IT 산업에 갈 때 IT 산업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잘 되었습니까? 잘 되고 이러니까 뭐 사업장을 좀 확장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이 조금 흐름이 어려우니까 자기 아버지께 부탁을 해가지고 아버지 퇴직금을 일시금을 받아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태가다가 지금 시장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뭐 힘드니까 너무 무리한 또 확장을 인해서 자꾸 이제 빛이 지가니까 어떡해요? 그렇게 이제 뭐 처분을 하려고 해도 그게 뭐 바로 또 처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용을 자세히를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 선생님이 3개월만 더 있으면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명예퇴직을 하면은 또 명예퇴직 수당이 뭐 1,몇백만 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물론 연한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이래든 저래든 퇴직을 할 때 조금 더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퇴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예측컨대는 제 생각이면 예측컨대는 아마 자식들 그게 다 좋은 거 아닌가. 그게 투입하다 보니까 그 잘 번창해갖고 잘 또 회복이 됐으면 다행인데 아마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공무원 연금 일시불 나왔을 때는 연금 없죠. 그래서 남편은 지금 경비를 하고 있고요. 그 여선생님은 파출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비를 보태고 있거든요. 정말 자녀 사랑이 물론 내리사랑이니까 자녀가 한다면은 뭐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내 노후를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가장 맹목적인 자녀만 그 하다 보니까 지금 정작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다 못해서 그 노령연금하고 자기들이
경비와 또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거든요. 그 준비하지 못한, 그로 인해서 노년을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실 우리 자녀가 와서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지노선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을 끊고, 자녀가 그 하는 사업이 안 되면 그것만 망할 수만 있지만은, 거기가 하다 보면은 우물에 그 돌넣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어렵다고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후는 먼저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내가 교장 선생님을 퇴임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퇴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퇴직을 하셔서 아내가 병상에 있었고, 그래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됐고요. 물론 나중에 노후 준비할 때 또 별도의 이러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드시면은 의료비, 별도 의료비를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시면은요, 나중에 금액이 많이 들어갈 때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은 사모님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연금을 하지 아니고 일시불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이 좀 남으니까 자녀 딸 결혼식 하는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뭐 자꾸 권하다 보니까 식당을 갖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제일 하기 쉬운 게 치킨집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진입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통계적으로도 봐요. 창업한 사람이요,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5년 이내에 90% 이상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창업 준비도 없이 옆에 친구가 권한다고 해서 내가 조급하다고 식당을 열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내가 뭐 기술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사실 불보듯 뻔하잖아요. 우리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믿고 고지고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고령연금을 받으면서 떼거리가 지금 힘드는 상황에서 자원봉사를, 급식하는데 자원봉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 식사를, 아침에 점심을 띄우는,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공휴일에는 그런 급식 봉사도 없으니까 굶는 그런 사례를 볼 때, 우리가 노후를 자기가 이러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관리를 잘못함으로 해서 노후에 얼마나 그 비참한 그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이야기같이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친구 중에서 한 명은 한 40년 공직 생활을 하고 나오니까 연금이 한 300만 원 넘어 되거든요. 이 친구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와서도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65 넘었는데도 재취업이 되었거든요. 재취업이 되어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 재취업이 되면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보수가 많이 적지만은요. 그리고 재취업이 돼가지고 거의 한 310만 원 정도 보수를 받거든요. 뭐 300만 원 연금 나오죠. 뭐 또 한 300만 원 떼고 해도 한 300만 원 나오니까요. 그게 거의 600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친구가 현직에 있을 때 세금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개인연금 그 보험을 좀 넣어놨었어요. 그걸 갖다 10년간 하니까 그 보험이 자기는 절세하면서 보험을 넣었는데 지금 그게 한 56만 원 나오거든요. 56만 원 나오니까 이 친구는 재무 설계 부분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 또 뭐 초청이 오게는 강의도 하고, 또한 이러한 또 상담도 해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수입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활동비 이런 것이 또 보충이 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떠네요? 이미 재무 설계는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이미 준비가 됐고요. 사회공헌 활동하고 쫓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사회공헌 활동하다 보니까 여가 설계가 뭐 잘 돼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을 만나가 대인관계 잘 돼가 있고요. 그것도 그러한 열정과 그런 건강이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하니까 이 네 가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4가지가 다 준비가 돼가 있는 정말 노후가 잘 준비된 그러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은 부러움을 받지만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후에 내가 생활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설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게 우리가 사청제인 이 소득체계, 연금이 매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연금이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거든요. 연금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자식이나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확실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노후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연금은 항상 머리에 딱 각오를 하셔서 이것이 내 노후의 제일 기본적인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노후가 없다는 것, 내가 비참한 그 노후의 대가를 치르려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연금만큼은 딱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 아름다운 노후가 준비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되지 아니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그만 데부터라도 앞으로 항목 하나하나 상세하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그것을 준비해 가시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 조금 더 나아갈 때 우리 앞날을 목표로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 나가야 우리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하나하나를 실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상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